자, 이제 행렬의 연산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행렬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두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곱셈 공식들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를 더한 다음에 제곱하면 얘를 원래 풀어주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분배 법칙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분배 법칙을 하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AB와 BA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EAB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로 AB에 대해 전체 제곱을 하더라도 AB 곱하기 AB라고 쓸 수 있고요. 하지만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BA가 AB라고 바뀔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AB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곱셈 공식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반대로 AB와 BA가 같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A 더하기 B의 제곱을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문제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 AB와 BA가 같다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AB와 BA가 같을 때만 우리가 EAB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AB와 BA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와 A-B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이 적용이 되네. 그렇다는 얘기는 AB와 BA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A와 단위 행렬 그리고 단위 행렬과 A를 곱했을 때 항상 A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A가 같다. 즉 단위 행렬과 어떠한 행렬은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다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A 플러스 2의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2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는 두 행렬 AB가 있을 때 두 행렬 AB를 곱했더니 0행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행렬이 0행렬이 나왔다고 A 행렬이 0행렬이거나 또는 B 행렬이 0행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00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행렬 B가 0001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두 행렬을 곱해봤을 때 0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두 행렬이 0행렬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의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온다고 해서 각각이 0행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다음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두 2차 정사각행렬 AB가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기억부터 봅시다. A 행렬과 B 행렬을 더했더니 0행렬이 나왔다. 그럴 때 A, B와 BA가 같다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0행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A 행렬 A를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 B와 BA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A, B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 B는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 곱하기 D 행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D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BA에 대한 행렬도 구해보고 싶은데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어보면 어차피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B와 BA가 같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여기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시면 행렬 AB가 A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 BA는 B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식에서 양변에 행렬 A를 곱할 건데 어디다 곱할 거냐면 오른쪽에다가 곱할 겁니다. 행렬을 곱할 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행렬 A를 한번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변에 A를 곱했으니까 우변 먼저 써보면 A 제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좌변에는 원래 있었던 행렬 AB가 있고 오른쪽에 행렬 A를 곱했습니다. 그랬을 때 행렬 BA가 행렬 BA가 B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행렬 A 곱하기 B라고 쓸 수가 있겠죠. 행렬 BA가 B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다시 한번 AB가 A가 되네. 아, 얘가 A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렬 A제곱은 A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식에서도 양변에 행렬 B를 곱할 건데 어떻게 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다가 얘도 곱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다 행렬 B를 곱하면 우변 먼저 써보면 B제곱은 오른쪽에다가 B를 곱하니까 B, A, B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행렬 AB가 A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B, A라고 쓸 수 있고요. 행렬 BA는 B네요. 따라서 BA는 B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따라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A 더하기 B다라고 얘기하는 이해는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이제 디귿을 볼 건데요. A제곱이랑 B제곱을 뺐더니 영행렬이 나왔다. 그러면 A와 B가 같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B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0, 1, 0, 0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행렬 B가 0, 0, 1, 0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행렬 A의 제곱을 구해보면 0행렬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행렬 B제곱을 구해봐도 0행렬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면 0행렬에서 0행렬을 뺀 거기 때문에 0행렬 나오는 거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와 B가 같냐 또는 A와 마이너스 B가 같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행렬이라고 해서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다 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기억, 미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2차 정사각 행렬 AB가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행렬 A가 0행렬이 아니래요. 그리고 행렬 AB는 A가 나온다. 이때 행렬 B와 E가 단위행렬이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행렬 AB는 A다 해서 A를 이항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B는 AB 마이너스 A가 0행렬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를 행렬 A로 묶으면 앞에다가 묶으면 행렬 A 곱하기 B 마이너스 단위행렬은 0행렬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두 행렬, 이 B-2라는 행렬을 하나의 행렬을 봤을 때는 이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행렬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A 행렬이 0이거나 B-2가 0행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여기에서 행렬 A가 0행렬이다 또는 B-2가 0행렬이다 즉 B가 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행렬 A가 0행렬이 아니라고 했더라도 B와 E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은은 A제곱이 단위행렬이고 B제곱이 단위행렬이었을 때
ABA의 제곱은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고 나와 있네요. 먼저 ABA의 제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A의 제곱이라는 것은 ABA를 몇 번 곱했다? 네, 2번 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괄호는 결합법칙으로 인해서 괄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와 A를 계산하면 A 제곱이 나오는데 그 A 제곱이 2라고 하네요. 2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이 A 제곱이 생략이 되면서 다시 한번 B 제곱이 만납니다. 그런데 B 제곱도 얼마예요? 단위 행렬이죠. 아, 그럼 B 제곱도 어차피 안 써도 되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A 제곱. 근데 A 제곱도 다시 한번 단위 행렬입니다. 따라서 얘가 단위 행렬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디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A 더하기 2가 B 더하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B 더하기 2의 제곱을 살펴보면 얘는 어차피 B와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적용해도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적용해보면 B제곱 더하기 2B인데 2는 어차피 생략되기 때문에 플러스 2B라고 쓸 수 있고요. 더하기 2제곱이지만 2제곱을 2라고 써도 괜찮겠죠. 여기까지는 됐나요? 자, 그러면 어차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단위 행렬이 있기 때문에 양변의 단위 행렬을 빼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행렬 A가 행렬 B제곱 더하기 2B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행렬 AB와 행렬 BA가 같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행렬 AB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행렬 AB에서 행렬 A 대신에 B제곱 더하기 2B를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B제곱 더하기 2B 곱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해주면 B 세제곱 더하기 2B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BA에 대한 행렬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 대신에 B제곱 더하기 2B를 넣어보면 B 곱하기 B제곱 더하기 2B 이렇게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B 세제곱 더하기 2B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3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두 2차 정사각 행렬 AB가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기억을 보면 A제곱이 영행렬이고 B제곱도 영행렬이면 AB 두 개 곱한 것도 영행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렬 두 개를 곱해서 영행렬이다 라고 해서 이 행렬이 영행렬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곱이 영행렬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행렬 A가 영행렬이고 그 다음에 B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B가 영행렬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가 예시를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니은 보시면요. A-2B가 단위 행렬이면 AB와 BA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2B를 이항해 봅시다. 자, 그러면 A가 2B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B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AB라는 것은 A 대신에 2B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B제곱 더하기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BA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A도 마찬가지로 A 대신에 2B 더하기 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2B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AB와 BA는 같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리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디귿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A제곱 더하기 A-2가 영행렬이고 그리고 A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얘가 영행렬이다 라는 얘기는 요 행렬 전체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하더라도 항상 영행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것
값이 영행렬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는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 요 행렬에다가 b라는 행렬을 곱하더라도 요 행렬 자체가 영행렬이 되기 때문에 영행렬 곱하기 b는 당연히 영행렬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영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얘를 전개해보면 a제곱 b 더하기 ab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ab가 마이너스 2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a제곱 b라는 것은 a 곱하기 b죠. 자, 그러면 ab가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a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b까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영행렬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라는 것은 얘를 이항한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b제곱입니다. 자, 얘를 양변에 제곱을 해보면 b제곱은 얘는 a와 2가 지금 교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죠.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곱셈 공식처럼 똑같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처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a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2a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 계산하면 a고요. 얘 계산하면 2가 됩니다. a 더하기 2라는 설명,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형렬 AB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개를 해보면 a제곱 더하기 2ab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ab와 ba가 같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는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잘. 마찬가지로 우변도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딱 봤더니 a제곱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 b제곱도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를 이항해보면 2 곱하기 ab 더하기 ba가 영행렬이 된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b 더하기 ba 얘가 영행렬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b가 마이너스 ba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네요. 아, 여기서는 ab와 ba가 같은 게 아니라 ab와 마이너스 ba가 같구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ab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ab를 두 번 곱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ba를 마이너스 ab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 곱하기 마이너스 ab 곱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나온다. 자, 여기 문제에서는 a제곱 b제곱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틀린 무기가 되겠네요. 자, 니은은 ab의 세제곱입니다. ab의 세제곱이라는 얘기는 ab를 3번 곱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a를 보니까 ba가 여기는 2개가 있네요. 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몇 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2개 생긴다라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얘를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곱하기 마이너스 ab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2개 있고요. 마이너스의 제곱 그 다음에
A니까 A제곱, 그 다음에 BA, 그 다음에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BA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럼 BA를 다시 한번 마이너스 AB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하나 더 튀어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까지 해줘야 됩니다. 즉, 세제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얘네들이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A 세제곱, B 세제곱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니은에서는 마이너스 A 세제곱, B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A 세제곱, B 세제곱이 나온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을 봤더니 디귿은 AB의 7제곱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B 해서 7개를 곱하면 되는 건데 지금 쭉 봤더니 제곱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7제곱이면 마이너스 1에 세제곱일 때 2 더하기 1이니까 7제곱이면 6부터 6, 5, 4, 3, 2, 1제곱을 하겠죠. 자, 그러고 A의 7제곱, B의 7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다 더해보면요. 얘가 10이고 얘도 10이니까 2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은 21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A 7제곱, B 7제곱이라고 한 요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행렬 A가 나와 있고요. 이 A를 통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주어졌는데 A제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자, 그리고 주대각선의 합. 주대각선은 0이네요. 아, 그러면 A의 항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A제곱 2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K리미터 정리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A제곱이라는 것은 얘를 이항해주면 도가 바뀌어서 9-A제곱 2가 되고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제곱이 영행렬이다. 자, 얘가 영행렬이다 라는 얘기는 얘는 어차피 단행렬이기 때문에 9-A제곱 앞에 실수배하는 것이 0이어야 영행렬이 나오겠죠. 즉 A제곱은 9여야 되는데 A제곱이 9라는 얘기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9다 라고 얘기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니은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니은은 A의 4제곱이라고 합니다. A의 4제곱이라는 건 A의 제곱에다가 제곱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면 A의 4제곱은 9-A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2의 제곱인데 2는 그냥 제곱해도 똑같이 2가 나온다는 것을 아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번엔 뭐가 나온다? 얘가 단위행렬이 나온다. 요 얘기거든요. 그럼 단위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했을 때 단위행렬이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요 실수가 뭐여야 된다? 네, 1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9-A제곱이 1이다 라고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쵸? 자, 다시 9-A제곱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9-A제곱이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9-A제곱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따라서 A제곱은 8도 되고요. 또는 뭐도 되죠? 네, 10도 된다라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실수 A의 개수는 4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2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2개가 나온다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디귿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연수 n이 홀수일 때 A의 홀수 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연수 n이 홀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먼저 n을 1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A가 1이라는 얘기는 행렬 A와 행렬 2가 같다라는 얘기인데 행렬 A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얘가 행렬 A인데 여기 얘가 단위 행렬이 된다라는 말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 3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단위 행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 A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수 n이 이번엔 1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n이 2k 더하기 1일 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k는 자연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a의 n제곱이라는 얘기는 a의 2k 더하기 1제곱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a의 제곱에 k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한 겁니다. 그쵸? 근데 a의 제곱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k제곱을 했으니 얘는 9-a제곱에 k제곱,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k제곱인데 2의 k제곱은 어차피 2죠. 자, 그리고 a를 곱했으니까 곱하기 a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2가 나왔대요. 자, 얘가 2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행렬 A가 주어져 있고요. 그 A에 실수배를 했더니 2가 나왔다라는 말은 불가능하죠. 그쵸? 자, 행렬 A가 지금 마이너스 3, 3, 주대각선이 마이너스 3, 3인데 여기에다가 실수배를 아무리 하더라도 주대각선이 1, 1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만약에 자연수 n이 짝수일 때를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자연수 n이 짝수다라는 얘기는 n이 2k라는 얘기고요. 그쵸? 자, n이 2k라는 얘기는 a의 n제곱은 a의 2k제곱이고요. 그쵸? a의 2k제곱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9-a제곱에 k제곱 곱하기 2의 k제곱이니까 2라고 여기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얘가 2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되겠네. 왜냐면 행렬 A에다가 실수배를 한 게 아니라 2에다가 실수배를 했더니 2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실수는 1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A제곱은 1도 되고요. 그리고 A제곱은 1이 아니라 9-A제곱이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8 이렇게 해서 실수 A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n이 홀수일 때는 우리가 A가 존재하지 않지만 짝수일 때는 존재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정사 행렬 A, B가 있고요.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기억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주어진 식 중에 A제곱 더하기 B가 3B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행렬 A를 곱할 건데요. A를 어떻게 곱할 거냐면 한 번은 왼쪽에다가 곱해봅시다. 자, 왼쪽에다가 곱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BA가 3A가 나온다는 것이 확인되죠. 자, 그리고 이번엔 왼쪽에다가 A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다가 A를 곱하면 A 세제곱 더하기 AB가 3A가 나온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BA와 AB가 같다라고 설명하는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을 이제 살펴볼 건데요. 니은을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있는 요 식을 B를 이항해보면 A제곱이 뭐가 되죠? A제곱은 3B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또 밑에 있는 식에서는 A 4제곱 더하기 B제곱이 7, 2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A 4제곱 더하기 B제곱을 우리가 B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바꿔요? A제곱은 3E-B, 3E-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따라서 3E-B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를 전개해봅시다. 전개해보면 B제곱, B제곱 나오니까 2B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2AB니까 마이너스 6B인데 2는 생략할 수 있고요. 플러스 9E제곱이니까 9E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었냐면 지금 문제에서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네요. 자, 그래서 7, 1을 이항한 다음에 약분을 뭐로 나누면 2로 나눠줄 수 있겠네요. 따라서 2로 나눠주시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고요.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되는데 2로 나눠주니까 플러스 2가 영행렬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b제곱은 3b-2다. b제곱은 3b-2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 a의 6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18, 2가 나온다 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6제곱을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3b 마이너스 b의 이번에 세제곱이 되겠네요.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얘를 계산했더니 실제로 18, 2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얘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거에 세제곱을 하면 얼마가 되죠? 27, 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a제곱 b니까 a제곱을 하면 9고요. 그 다음에 3을 곱하니까 27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27 b 이렇게 되는 거 우리 확인돼요.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a b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9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마이너스 b 세제곱 써주고 플러스 b 세제곱까지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바로 보이는 건 마이너스 b 세제곱이나 b 세제곱이 없어진다는 거 금방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27b 마이너스 27b까지 쓰고 우리가 니은에서 뭐라고 했냐면 b제곱이 3b-2라고 했거든요. 그럼 b제곱 대신에 우리가 3b-2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요. 자, 얘를 전개하면 27b가 나오는데 사라지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9b가 나오니까 27b에서 마이너스 9b를 계산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 네, 18, 2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답은 기억님 디귿 다 맞는 표현이네요. 다음으로 7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가 있을 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부터 살펴볼 건데요. 기억을 봤더니 AB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 이 얘기는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고, 곱셈 공식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의 조건만 따지면 된다고 했죠. 그 조건이 뭐였냐면 AB와 BA가 같다. 이거 두 개만 같으면 당연히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얘를 확인해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면 여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식을 활용할 겁니다. A, B, A 마이너스 A제곱 얘가 2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도 좌변을 봤더니 A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쵸? 그럼 A로 묶어보면 오른쪽에다 묶어봅시다. 그러면 AB 마이너스 A 곱하기 A가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B 마이너스 A제곱은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는 왼쪽에다가 A를 묶어서 A 곱하기 BA 마이너스 A가 2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식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쓸 거냐면 AB 마이너스 AB 곱하기 A 곱하기 BA 마이너스 A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일단 여기까지는 얼마죠? 2죠. 근데 2 곱하기 어떤 행렬이라는 얘기는 얘는 BA-A가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봐도 얘는 뭐죠? 2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그냥 사라져도 되기 때문에 AB-A가 BA-A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어차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A, B와 BA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은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니은은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더하기 B가 A다.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행렬 A를 곱할 건데 A를 어떻게 곱할 거냐면 오른쪽에다가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A, B, A 더하기 B, A가 뭐가 되죠? A의 제곱이 되는 거 확인돼요.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식을 살펴보면 되게 비슷하죠? 어떤 게 비슷할까요? 자, 봐봐. A, B, A제곱을 이해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고요. B를 이해하면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좌변이 얼마다? 2다. 따라서 마이너스 BA가 얼마예요? 2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BA가 얼마예요? B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1번에서 AB와 BA가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AB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AB와 BA를 마이너스 단위행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 다섯 제곱 B 다섯 제곱 얘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AB와 BA가 같아요. 그러면 모든 곱셈 공식들이 다 성립하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B의 다섯 제곱이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선 AB와 BA가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B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의 다섯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A-2의 60제곱이 3의 30제곱 곱하기 2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식을 다시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AB 마이너스 A제곱이 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BA가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요. BA가 마이너스 2다. 그럼 얘를 마이너스 A 제곱은 2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를 다 이항해보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 여기 좌변을 보니까 얘 되게 많이 봤었죠. A를 X라고 표현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되게 많이 봤던 식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양변에 A-2를 곱해줄 수가 있겠죠. 곱해준다면 어차피 우변은 영행렬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행렬이 나오고요. 그리고 얘를 전개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 우리 쉽게 확인돼요.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즉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우변이 0입니다. 따라서 A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2의 60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60제곱 너무 크죠? 그러면 A-2의 제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곱을 먼저 살펴보면 얘는 A제곱 그쵸? 마이너스 2A 인데 2는 생략해도 되고요.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A제곱은 여기서 보였지만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리고 나머지 마이너스 2A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랑 2가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3a가 나온다는 게 쉽게 확인이 되네요. 와, 그러면 따라서 a-2의 60제곱은 a 제곱에 몇 제곱? 30제곱을 하면 돼요. 즉 마이너스 3a에 30제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의 30제곱은 플러스가 되고요. 3의 30제곱 곱하기 a의 30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런데 a의 세제곱이 아까 2라고 했습니다. a 세제곱이 2라는 얘기는 a의 30제곱도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3의 30제곱 곱하기 2가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공수 1 행렬의 연산 그리고 행렬의 연산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봤는데요. 스스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